그게 정말이라고요? 일본 석학의 발언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믿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것을 접하고 한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라고 해요. 일본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어요. 저는 평생 일본이 왜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인지 연구하며 살았어요. 학생들은 제 말에 귀 기울였고 다른 교수들도 존경을 표했죠. 이것이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캠퍼스로 걸어가는 길 학생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제 위치가 자랑스러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가죽 가방 안에는 오늘 강의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일본식 비즈니스 모델이 아시아를 이끄는가?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는 그것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말이 들리고 있었죠. 한국어? 대체 왜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더 빨리 걸었지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게시판에 삼성 로고가 있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본어로 다음 주 채용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죠. 삼성은 한국 회사예요. 왜 제 학생들이 도요타나 소니 대신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느낌을 무시하고 교실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본의 경제적 강점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우리의 성공 역사가 보여지고 있었죠. 이 강의는 제가 여러 번 해온 것이었어요.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죠. 일본이 선도한다. 일본이 혁신한다. 일본이 길을 보여준다. 그때 한 손이 올라갔어요. 오카모토였습니다. 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었죠. 항상 좋은 질문을 하곤 했죠. 교수님, 제가 읽은 바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이제 일본을 넘어선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디서 읽었지? 제가 물었어요. 작년 OECD 보고서에서요. 오카모토가 대답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시장 가치가 도요타의 2배라고 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본 체질은 여전히 더 강해. 이건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야. 이 말은 제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주제를 바꾸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나가면서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저는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카모토의 질문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컴퓨터로 경제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수출 수치, 기술 채택률. 제가 읽으면서 뭔가 차가운 것이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책상을 정리하다가 저는 오래된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제 논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의 지속 가능성. 저는 일본이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을 때 이것을 썼었죠. 지금 제 자신감 넘치는 단어들을 읽으니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책을 들고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가르쳐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의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믿음이라는 단단한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면? 일본이 더 이상 선두가 아니라면? 제가 학생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들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무시할 수도 있었죠. 예전처럼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 종이를 꺼내 새로운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경제 분석 일본과 한국.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또한 진실처럼도 느껴지고 있었죠. 내일 저는 실제 숫자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할 것이고 제가 만들어 온 편안한 세계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모험으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건 아니었죠. 그저 학생의 조용한 질문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깨뜨렸을 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있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내는 한국 젊은이들. 아니,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이 보고서들에 무슨 실수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뒤척이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다른 경제 보고서들을 찾아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죠. 누군가는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보고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휴대폰과 컴퓨터 칩을 만드는 한국의 기술 회사들.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가는 자동차 공장들.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배우는 젊은 직원들. 심지어 한국의 평균 노동자가 이제 일본 노동자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까지.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내가 2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세계 속 일본의 위치에 대해 내가 믿어온 모든 것과 달랐죠. 예전 동창인 타나카가 일하는 경제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분명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켄지, 내가 이것에 대해 언제 전화할지 궁금했었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들리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추세를 5년 동안 지켜봐 왔어. 그 격차는 실제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일본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줬잖아. 그가 대답하기 전 전화 속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변화를 멈췄고 그들은 계속 발전했어. 그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세웠어. 우리는 그저 옛 방식대로 계속 해왔을 뿐이야. 전화를 끊으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타나카에게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우리 기업들, 그리고 아마도 나 자신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르치는 동료인 미즈키 나오코 교수였습니다. 나와 달리 그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자주 여행했죠. 어제 강의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내 연구 자료들을 보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움찔했어요. 비교 내용을 꺼낸 건 실수였어. 아니에요, 켄지. 실수는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녀가 내 보고서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연구해 왔어요. 그들의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녀가 커피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았어요. 제 최근 연구 출판물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책을 바라봤어요. 동아시아 경제의 창조적 파괴. 저자 사진에는 그녀가 서울, 한국의 수도에 서 있었고 뒤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있었죠.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대학 식당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들은 나를 보자 멈추고 완전히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계속하세요. 내가 말했는데 내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 과정을 듣고 있나요? 한국어 3급이에요. 교수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중 언어 직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물었어요. 아니요, 여기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예요. 한국 기업들이 도쿄에 사무실을 열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일본 기업들보다 더 좋은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내 점심은 잊은 채 걸어 나왔어요. 밖에서 캠퍼스가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시해온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영화제, K-팝댄스 경연대회, 삼성과 LG 채용 행사들. 그날 저녁 마침내 미즈키 교수의 책을 펼쳤어요. 첫 장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구조를 완전히 바꿨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을 해고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을 승진시켰고요. 위험해 보이는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했죠. 평생 고용, 능력이 아닌 나이로 승진. 모험을 하기보다는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방식. 진실을 깨닫자 책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한국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성장을 멈춘 거였죠.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안주했어요. 변화를 거부했죠. 마치 내가 교실에서 해마다 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것처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징후는 도처에 있었는데, 데이터도 있었는데, 하지만 내가 믿고 싶었던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날 밤 결심을 했어요. 이 변화들을 제대로 연구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동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학생들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내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진실을 추구하는 자유로움이었죠. 학생들 앞에 서 있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죠. 컴퓨터에 띄워놓은 강의 슬라이드는 수년간 써오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는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었죠. 숫자와 차트로 보여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볼 거예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절대 강의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해 볼 겁니다. 교실이 무척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20년간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평평했죠. 한국에서는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스마트폰 기술 발전을 보여줬는데 한국이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 계약 건수. 또 한국이 이기고 있었죠.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화면 기술, 자동차 수출,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익. 매번 상황은 명확했어요.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의 GDP에 대해 처음 질문했던 똑똑한 학생, 오카모토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는데 공유해도 될까요? 오카모토는 앞으로 나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의 슬라이드는 전문적이고 상세했어요.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과 효율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죠. 분명히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오카모토 주변에 모여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낙담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해 보였죠. 이런 솔직한 토론을 기다려왔던 걸까요? 교실 밖에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과장인 야마모토 교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져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타카하시? 학생들이 떠난 후 그가 물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이 열등하다고 가르치는 건가? 한국을 복사해야 한다고.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교수로서 우리의 일이 아닌가요? 당신의 일은 이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우리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요. 패배주의적인 헛소리로 그들의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걸어가 버렸어요. 뱃속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이 대학은 내 집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누군가 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나 어쩌면 학장이 더 꾸짖으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카모토를 선두로 5명의 학생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료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카모토가 말했어요. 저희는 연구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트, 보고서, 분석 자료들 모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략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은 인상적이고 상세했으며 분명히 몇 달 동안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비밀리에 모임을 가져왔어요. 한 여학생이 설명했어요. 학과에서 이런 연구 주제를 승인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왜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오늘 교수님의 강의 때문이에요. 오카모토가 대답했어요. 드디어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만큼 용감한 교수님을 찾았거든요. 그들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보니 이건 내 개인적인 여정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학생들에게는 전통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안내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작은 모임은 커졌어요. 수업 후 내 연구실에서 만나고 있었죠. 미즈키 교수도 합류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더해 주었어요. 다양한 산업, 기술, 엔터테인먼트, 제조업, 의료의 데이터를 분석했죠.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만들었는지,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경직된 채로 남았는지 연구했어요. 가끔은 여전히 일본의 전통적인 접근법을 옹호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랜 습관은 쉽게 죽지 않죠. 하지만 학생들은 의견이 아닌 데이터로 저를 부드럽게 도전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만큼 그들에게서도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제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2번째는 학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공식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었죠.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제 내 경력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존경과 지위가 사라질 수 있었죠. 이 생각이 두려워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실 바닥 전체에 우리의 연구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종이와 차트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죠. 그것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한 두 나라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편안한 전통에 매달리는 모습이었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의 연구는 더 넓은 청중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었죠. 다음 달 경제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예정된 주제는 일본 경제적 탁월성의 지속이었지만 비교 경제 진화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으로 바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신으로 볼 거예요. 내 평판은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년 만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피하기보다는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경제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이 제 뱃속을 조이게 하고 있었죠. 화면에 제 이름이 떠올랐어요. 타카하시 켄지 교수. 비교 경제 진화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 많은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몇몇 원로 경제학자들은 제 발표를 건너뛰기로 했나 봐요. 그들의 부재가 크게 말해주고 있었죠. 연단에서 노트를 정리하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청중 속에서 친근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즈키 교수가 앞줄에 앉아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오카모토와 우리 학생 연구 그룹이 방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뒤쪽에서는 학장과 야마모토 교수가 팔짱을 끼고 경비원처럼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일본의 경제 모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이 견해에 도전하는 연구를 공유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비교 경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각 차트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상승하고 일본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
한국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여 더 유연하고 혁신적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동안 일본의 산업은 대부분 국내에 머물렀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죠. 말이 더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에서 배우는 것이었죠. 질문 시간에는 방 곳곳에서 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많은 질문이 적대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야마모토 교수가 일어났을 때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일본 경제의 우월성에 대해 그렇게 웅변적으로 썼던 사람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안경을 벗고 그를 직접 바라봤어요. 제가 쓴 것은 20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에 도전하더라도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뜻밖의 한국 대학교의 김 교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전 제자였죠.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직접 연구하기 위해 객원학자로 방문해달라는 초대였어요. 2달 후 서울의 거리에 서서 주변의 에너지에 놀라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이 첨단 휴대폰으로 대화하며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리 노점상들은 맛있고 낯선 냄새가 나는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실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부상에서 얻는 진짜 교훈은 누가 이기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필요할 때 변화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머무는 동안 삼성 본사를 방문했어요. 한때 저는 이 회사를 단순히 일본 아이디어를 복사한다고 무시했었죠. 그들의 혁신센터를 걸으며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일본에 대해 존중하는 말을 하며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서 어떻게 배웠는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한국의 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나라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변화하게 했죠. 6개월 후 제 연구는 창조적 파괴와 국가 재창조 한국 경제 모델이란 책이 되었습니다. 오카모토와 우리 연구 그룹을 공동 저자로 꼭 언급했어요. 도쿄로 돌아왔을 때 대학이 변해 있었어요. 제 논쟁적인 입장이 더 넓은 토론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젊은 교수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국 비즈니스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대학은 저에게 비교 동아시아 경제 발전이라는 새 과목을 맡겼고 첫 강의에는 평소보다 3배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나라의 진정한 힘은 최고라는 편안한 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성공에서 배울 용기를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본의 현 위치를 솔직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도전에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저녁 서랍에서 옛 원고를 발견했어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의 지속 가능성. 새 책과 함께 놓으니 더 긴 이야기의 장들처럼 보였습니다. 한 나라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어떻게 오르고 떨어지고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신선한 에너지로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을 보며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잃으면서 더 나은 것을 찾았습니다.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 끝없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